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풀과 저 창풀하고 조인성 중에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창업의 프레임이 바뀐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 재미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인성도 팔다리 두 짝씩 있고요, 저도 팔다리 두 짝씩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성도 건강하고 저도 사지 멀쩡하고 건강해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여자분이시다 이러면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기능적으로 제가 조인성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조인성보다 뭐 좀 똑똑할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도 제가 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뭐 돈을 좀 더 잘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성비를 느낄 정도로다가 좋게 느끼는 것들이 많다고 쳐봅시다. 근데 반대로 만일에 조인성이 사지 멀쩡하고 괜찮아, 근데 머리도 별로 안 똑똑하고 창풀보다 좀 기능적으로 좀 떨어져, 돈도 뭐 없고 뭐 통장력도 없고 성격도 별로야. 그래도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이 조인성을 고를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생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따져보자, 뭐 조인성, 창풀에서 키가 180이고 얘는 170이고 뭐 이렇게 생각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저보다는 조인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랑 그냥 시간 보내고 싶은 거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선택하는 거,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지. 지금 제가 타는 차도 뭐 나쁘지 않은 차인데, 이 차를 사기 전에 사실 저는 마세라티를 사고 싶었어요. 이태리 명품 마세라티 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를 사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공유가 마세라티를 타고 나온 거예요. 전 그 마세라티 기능은 잘 모르겠고 그냥 공유가 타는 차, 그걸 타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타는 거니까 나도 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마세라티 매장 가가지고 시승까지 하고, 엔진 소리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걸 지를 뻔했어요. 근데 또 다른 거를 좀 더 타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당시에 벤츠 또 매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딜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세라티는 절대 타면 안 되는 차예요. 미국에서는 진짜 이 마세라티 차는 쓰레기 차라고 해가지고, 실제 거기는 뭐 땅덩이가 넓으니까 기능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기능이 하도 그지 같으니까 월 막 40만원 50만원만 줘도 탈 수 있는 차인데, 이쁘기만 하고 실제로 가성비도 떨어지고 하면 별로라는 겁니다, 그 딜러 하는 얘기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땅덩이 넓고 보통 엄청 많이 타야 되는 미국이나 그런 거지, 나야 뭐 여기 뭐 시내 운전이나 조금씩 하는 건데 그게 뭐 의미 있어, 그냥 공유가 타는 차니까 난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냥 이쁘니까, 공유가 탄 차라고 하는 브랜딩이 된, 어쨌든 디자인이 된, 이쁘니까, 가운데 삼지창 문양이 이쁘니까 그냥 그걸 사고 싶었던 겁니다. 뭐 자동차만 그럴까요? 애플 아이폰 왜 사십니까? 아이맥 컴퓨터가 왜 비쌀까요? 저는 보통 사무실이든 기본적인 스튜디오가 됐든 아이맥 컴퓨터를 한 대씩 갖다 놓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인테리어거든요. 왠지 애플 이 사과 문양 자체가 하나 있으면은 이뻐. 그냥 그 전체 이 사무실 자체가 괜찮아 보여. 삼성 컴퓨터가, LG 컴퓨터가 기능적으로 애플을 못 따라갈까요? 이거는 브랜딩이 잘 안 된 거고 이쁘지가 않아서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기능을 따지면서 선택을 받는 건, 그거는 하수가 되는 거고, 그냥 이뻐서 선택을 받는 건 고수인 거죠. 갤럭시가 아이폰을 못 따라가는 이유,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기업 가치의 격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 삼성이 뭐 300조 가치다 했을 때 애플이 뭐 1000조다 그랬는데, 지금 애플은 거의 지금 3000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칼국수를 만들어도 칼국수 원가 1000원 드는 건 똑같은데, 삼성은 3000원 받고 파는 거고 애플은 뭐 6000원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마진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야.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항상 이쁜 애들은 기능이 막 뛰어나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쁜 애들은 그냥 이쁜 게 답니다. 그냥 이뻐서 선택을 받아요. 강남에 되게 이쁜 애가 있어. 근데 하나하나 물어보면 설거지도 못해, 밥도 못한다 그래, 뭐 할 줄 아는 건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도 한 명은 밥도 잘해, 음식도 엄청 잘해, 그리고 애도 잘 봐, 설거지, 그리고 남편을 위한 그것도 다 돼. 근데 누구를 선택하냐 했을 때 반대로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꼭 이쁘거나 브랜딩이 안 되었을 때 이것저것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뭔가 머리를 써서 생각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 창업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그리고 초보 창업자시라면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초보 창업자일수록 근데 항상 이 기능을 따져요. 맛이 좋아야 되고, 엄청 그 디테일한 차이를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혓바닥 그 느낌 총동원해가지고 뭐가 낫다라는 걸 기어이 찾아냅니다. 또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 뭔가 합리적인 거를 갖추면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그거 다 모르겠고 그냥 저기 가고 싶어, 그냥 내 맘에 들어, 그냥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맛있게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마진을 안 남기려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서비스도 많이 주려고 인심을 쓰면서 서비스하고, 남들보다 더 정성 쏟으려고 자신의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해요. 그래도 힘듭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힘든 거를 즐기는 사람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그 힘든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내 가게를 브랜딩을 해다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 내 가게가 이뻐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저 자신의 시선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하면 깔끔하지, 이런 수준에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답답한 게요, 같은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고 옷을 사 입어도 이 10만 원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틀리잖아요. 같은 동대문을 가도 10만 원 가지고 제가 골라가지고 입는 거하고, 연예인 스타일리스트가 있어, 코디네이터가 가가지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입히는 거, 이게 같습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은 가게끼리 자신들의 영혼들을 갈아 넣으면서 미친 듯이 무한 경쟁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을 때, 이쁘게 만들어진 브랜딩이 된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가게들은 유유히 경쟁 없이 핫플레이스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무난하게 살아갑니다. 요즘처럼, 왜 요즘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요즘은 이 기능적인 부분들이 엄청 상향 평준화 됐어요. 맛 같은 것도 요즘 어지간한데 맛없는데 보셨어요? 다 어지간히 다 돼 있고, 무슨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뭐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홍보 시스템이라든지 마케팅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만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인프라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요즘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돼서 그냥저냥 고만고만 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남은 거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디자인, 이쁘게 보이는 거, 브랜딩, 고객에게 보여지는 나의 가게 모습, 창풀이 아니라 조인성처럼 보이게 하는 모습,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고객의 니즈는 일괄적일 수가 없어요. 다 틀립니다. 똑같이 연예인을 좋아해도 난 조인성 싫어, 난 송중기가 좋아, 난 송중기 싫어, 난 정우성이 좋아, 난 정우성 싫어, 난 가수 누가 좋아, 다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고객의 니즈가 틀린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사람들이 쟤 좋아하네 이렇게 따라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근데 내 스타일에 맞게 개성 있는 브랜딩으로 되다 보면은 그저 돈을 많이 안 써도 청바지에 흰티, 그걸 깔끔하게 브랜딩이 돼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 글로 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또 그 호스트바라고 해서 호빠에 나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애들이 다 괜찮게 생겼죠. 다 연예인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녔던 바는 그 서초동에 그래도 허접한 바가 아니라 조금 수준 높은 바인데, 거길 가면은 호빠 선수들이 복장이 다 달라요. 누구는 헤어밴드에서 뭐 농구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근하는 애도 있고, 누구는 진짜 알마니 정장 수백만 원짜리 막 보스 정장 막 이런 거 입고 오는 애도 있고, 누구는 진짜 좀 댄디하게 가디건 깔끔하게 입어가지고 지적인 작가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오는 애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살짝 이 떨어지는 호빠 같은 경우는 유니폼 입혀가지고 이름도 뭐 저 승복입니다, 승준입니다, 뭐 승필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름자 돌림 뭐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수준 있는 데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좀 고급적인 돈 좀 있는 여자들이 오는 데가 호빠인데, 그 사람들 다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다 자기 돈 내고 하는 건데, 이게 다 각자 취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누구는 뭐 키 커서 매력을 수도 있고, 누구는 키 작아도 매력일 수도 있고, 누구는 정장이냐 누구는 캐주얼이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자신들만의 브랜딩을 계속 해가지고 그 매력을 풍기다 보니까 선수로 불리고 결국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 가게도 그래야 됩니다. 이뻐야 돼요.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브랜딩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라면을 팔아도 디자인이 된 곳에서 파는 거하고 그냥 파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 가게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그 안에 담긴 브랜딩, 단순히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업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업의 본질에 대한 브랜딩과 디자인과 이뻐 보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고객들이 생각할 때 저기는 옆에 칼국수집보다 20g을 더 주고, 여기는 고명을, 여기는 뭐 돼지고기를 주는데 여기는 소고기를 주고, 여기는 간장 소스가 더 고급이고 그게 더 맛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오는 고객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직감적으로 가고 싶어, 이런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앞으로 이 창업시장도 조인성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얼마 전에 제 창풀에서도 제가 매달 개인 브랜드들을 만드는, 매장들을 만드는 일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 달이면 뭐 3건에서 4건 정도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하고 제가 같이 오픈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오픈한 전농동에 피식이라는 매장이 있어요. 8평짜리 초소형 매장입니다. 아마도 장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면은 정말 보면 웃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이 장사의 경험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요리 실력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고, 지금 투잡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낮에는 직장 다니시고 밤에만 지금 5시에 문 열어서 잔잔하게 술집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막 맛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성비가 좋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술도 싸게 파는 게 아니야. 막회를 판단 말이에요. 막회를 23,000원에 팔아. 근데 옆에 10,000원에 광어 한 접시에 주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23,000원에도 막회 조금 주고 거기 야채 얹어가지고 23,000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기가 상권이 좋은 것도 아니야.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공실로 비어있던 가게예요. 건물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완전히 옛날 거라서 불편하고, 그렇다고 뭐 서비스 인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 혼자 하시거든요. 가끔
따님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렇다고 여기에 막 투자금을 많이 쓰신 것도 아니야. 근데 오픈하고 지금 벌써 한 달 지났는데 벌써 지금 손님들로 하여금 핫플이라고 점점 이름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운영하는 사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쏟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경험도 부족하고 사시미를 썰 만한 기술이 없으니까 마쾌로 이름을 진 거거든요. 마쾌는 그냥 기계로 썰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그니처는 마쾌로 이름 짓고, 그리고 남들 막 대단하게 무슨 튀김 기술이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기술이다, 이거 기술 없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단한 기술을 가진 튀김은 아니지만 튀기는 제품도 저희가 비비고 만들쓴단 말이에요. 비비고 맛있잖아요. 그리고 햄도 튀겨주는데 그건 잔슨빌 거 써요. 맛있잖아요. 그런 안주들하고 술 한잔 내어가는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피식이란 매장을 이뻐라 합니다. 그냥 가고 싶어 해요. 거기서 그냥 비비고 만두에다가 사장님이 정성껏 내어주는 그 마켓집에다가 그 공간에서 그냥 한잔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기능적인 거냐, 아니면 진짜 그 고객들이 가고 싶은 그런 직관화를 만드는 거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창풀지기를 고를 거냐,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조인성한테 가고 싶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은 정말 디자인과 브랜딩이 중요합니다. 초보 창업자일수록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냥 무조건 맛, 가성비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도 꼭 신경 쓰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일들을 하니까 소소한 초보 창업자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장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희 창풀 카페에 오셔서 한번 와서 봐세요. 제가 A부터 Z까지 어떻게 했는지 다 남겨놨으니까 그런 걸 좀 보시고 내각에 대한 꿈을 또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